네, 여러분들이 익히 사용하고 있는 CSS 스타일은 이론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셀렉터, 프로퍼티, 값, 주성문. 셀렉터를 통해 어느 영역에 지정할지를 선택을 하죠. 여기서는 스팬이라는 곳에 지정하고 있고요. 프로퍼티에는 컬러, 폰트 사이즈 등을 정하는데 이 밖에도 약 200개 정도의 프로퍼티가 있고요. 외관을 표시하는데 온갖 크고 작은 방법들이 2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럴 경우 200개 다 외울 필요가 없다고 설명드렸었죠. 필요에 의해 사전처럼 검색해 가면서 사용한다는 거 정말 중요한 자세예요. 값은 값이란 것은 컬러라는 프로퍼티 안에 수치나 값을 넣어주는 거죠. 여기서는 블루란 값을 넣어줬네요. 이게 값이 되겠죠. 스타일 시트는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별도의 외부 CSS 파일을 만든 후 링크는 작성하는 방법이 가장 깔끔하겠죠. 첫 번째 방법으로 스타일 태그로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이죠.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열고 그죠? 그 안에 CSS를 작성한 후 닫았네요. 두 번째 방법은 태그 안에 p 태그 안에 스타일 속성으로 직접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p 태그 안에다가 스타일을 열고 바로 작성했죠. 급할 때는 바로 테스트하기 좋은 방법이지만 문제는 코드가 좀 많이 지저분해집니다. 네, 직관적으로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축구를 좋아합니다. 네, 글씨를 바꾸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이 부분에 있죠? 코드가 복잡하니까 그 부분을 한참 찾아야겠죠? 문제는 지금 이 아웃풋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아웃풋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코드가 지저분하다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외부 스타일 시트를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이죠.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고 이 중 링크 href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좀 익숙하죠. 코드를 보면 많이 깔끔합니다. 그죠? 코드를 보면 많이 깔끔하죠. 아까에 비해서. 한번 따라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버라이딩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CSS는 셀로판지와 같다고 예를 들어 설명한 적이 있죠. 셀로판지를 여러 장 겹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맨 밑에 있는 셀로판지가 있고 맨 위에 있는 셀로판지가 있겠죠. 결국 순서가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겹쳐져서 최종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캐스케이딩하게 오버라이딩 되었다고 말하고 이는 CSS의 단어 뜻이 됩니다.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가 되겠고 그리고 여러 장의 셀로판지에서 만약 어떤 건 다소 높은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는데 높은 우선순위에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 CSS를 만들지 않아도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렌더링된 모습이 있고 이는 우선순위가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 외부 파일로 작성된 CSS의 경우 그 다음 HTML 문서에 스타일 태그로 직접 작성된 CSS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그줄에 다소 지저분하지만 태그에 직접 작성한 CSS가 있고 이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게 처리됩니다. 그렇다면 왜 지저분하게 아까 그렇게 사용했을까? 태그에 직접 속성으로 사용했을까? 라는 질문에 이런 특수 상황에서는 사용될 수도 있다는 답변이 되겠죠. 여러 스타일 시트가 중첩될 경우 예시 문제를 한번 보시죠. 외부 CSS가 이렇게 있고요. 외부 스타일 시트에서 p 태그에 대한 지정이 있었고 문서 내의 스타일과 그죠? 문서 내 스타일 있죠. 이 부분은 그리고 태그 내에 직접 스타일이 또 지정해놨죠. 이럴 경우 최종 아웃풋은 어떻게 나올까요? 첫 번째 예상을 먼저 해보고 두 번째 소스를 따로 쳐봅시다. 그리고 예상이 같은지 생각해보면 되겠죠? 아까 HTML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고 했었죠? 셀렉터, 프로퍼티, 값, 주성문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중 셀렉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예제를 따라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태그에 CSS를 적용해 봅시다. CSS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에 언급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테이블 td th의 스타일을 지정했었죠. 태그 이름 자체의 스타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h3 또는 테이블에 스타일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 앞으로 나올 h3나 테이블의 스타일이 지정이 되겠죠. 그 다음 유저가 생성하는 별도의 이름을 주어 원하는 특정 부위에 지정하고 싶은 경우 클래스를 사용했고요. 점을 활용해서 사용했었죠. 점 그리고 자기가 짓고 싶은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했죠. 이렇게 점을 활용해서 사용했었죠. 점 그리고 자기가 짓고 싶은 이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했죠. 이렇게 기억이 나나요? 자, 이 중 좀 특별한 사용법이 있는데 body.main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 경우는 body 태그이면서 동시에 클래스가 메인인 경우에만 그때만 적용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여러 개의 테이블 태그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 table.abc로 지정한다면 테이블 태그이면서 테이블 태그에 지정한 클래스명이 abc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클래스명이 다른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런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id 셀렉터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는 클래스 셀렉터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하고요. 다만 id는 그 명칭에서부터 느낌이 오듯이 클래스는 여러 곳에 지정할 수 있지만 id로 작업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단 한 곳에만 스타일이 지정됩니다. 본문상에 같은 id는 두 군데 있으면 안 되고요. 만약에 테이블이 두 개 있다고 했을 때 두 테이블의 클래스는 두 군데다 지정할 수 있지만 id는 하나의 테이블 안에만 지정이 되는 거라는 거죠. 본문상에 같은 id를 사용하는 요소는 두 개가 있으면 안 되고요. 유일한 요소에만 사용하고 싶을 때 id를 사용하게 됩니다.